생일이 지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천장에 물 얼룩이 보였습니다. 어젯밤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견디는 게 아니야. 지켜보는 거야. 어젯밤 제 자신에게 했던 다짐이 아직도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80년을 살아온 몸은 무겁고 뻣뻣했지만 마음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새벽 5시, 평생 이 시간에 일어나 일했던 습관은 아직도 제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모두 자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큰아들 부부의 방문은 닫혀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어젯밤의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2억이나 남아 있어요. 요양원 보내고 우리 빚부터 갚아야죠. 그 목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7시쯤 되자 며느리 미숙이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제와 똑같이 텔레비전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선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는 부엌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미숙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방금 그녀를 인식한 것처럼 1초의 지연을 두고 반응했습니다. 응, 아침 드실래요?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어제 생일잔치 때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밝음 뒤에 숨은 계산을요. 오늘 은행 좀 다녀올 게 있어서요. 어머니 혼자 계셔도 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목소리도 일부러 가늘고 떨리게 냈습니다. 미숙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 소리,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벼운 콧노래까지. 은행에 간다고 했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로 가는 걸까? 아니,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아침 식사가 끝나고 철수가 출근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눈은 감지 않았습니다. 귀를 세우고 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볍고 빠른 발소리, 슬리퍼 소리, 며느리였습니다. 발소리가 제 방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 들어가도 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어머니? 다시 한번 부르는 소리. 그러더니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든 척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속눈썹 사이로 저는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정말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익숙한 손길로 장롱으로 다가갔습니다. 매니 서랍. 3개월 전 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던 그 서랍.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뒤로 다른 서랍에 여분의 도장을 숨겨두었다는 것을요. 미숙이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뒤지는 소리. 그리고는 작은 승리의 한숨. 있네. 그녀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더 떴습니다. 속눈썹 사이로 그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 도장이었습니다. 여분으로 숨겨둔 오래된 도장. 가져가라.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가져가서 내 범죄를 완성해라. 그래야 내가 증거를 모을 수 있으니까.
미숙이는 도장을 호주머니에 넣고 서랍을 원래대로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작됐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긴장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 가는 며느리 마이너스 몰래 따라가기. 30분 후 미숙이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거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은행 좀 다녀올게요. 1시간쯤 걸릴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혼자 계셔도 되시죠? 점심은 냉장고에 준비해뒀어요. 응. 미숙이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5초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80세의 몸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젊은 사람처럼 민첩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마스크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불이 막 1층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이용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꾸준하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미숙이가 아파트 정문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다행히 아파트 단지가 크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같은 노인도 흔했고요. 그녀는 제가 따라오는 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은행이 보였습니다. 미숙이는 당당하게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은행 건물 옆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서서 은행 입구가 보이는 곳에 위치했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 물 하나만. 물을 사서 창가에 섰습니다. 마치 물을 마시며 쉬는 노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은행 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미숙이가 보였습니다.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과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통장, 그리고 도장, 제 통장, 제 도장. 저 여자가 지금.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 돈을 가져가고 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뛰어들어가서 소리치면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참아. 지켜봐. 증거를 모아. 10분쯤 지났을까요? 미숙이가 창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편의점을 나와 다시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은행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열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서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미숙이보다 1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재빨리 외투와 모자를 벗어 제자리에 두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이 가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걸어다닌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5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미숙이의 밝은 목소리.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천천히 방금 그녀를 인식한 것처럼요. 왔어요? 네. 은행 일 잘 처리하고 왔어요. 그녀는 가방을 꼭 안은 채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제 귀는 그녀의 방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 철수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응, 왔니? 철수는 피곤한 얼굴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미숙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잠깐 방에 들어와 봐요. 철수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귀는 그들의 방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2억 인출했어요. 오늘 미숙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침묵. 2억을?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도장 찍어서 생각보다 쉬웠어요. 하지만 그게 뭐요? 어차피 우리가 물려받을 돈이잖아요. 미리 받는 거예요. 그래도 당신 빚쟁이들 전화 올 때마다 떨면서 지금 와서 그게 뭐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세요. 치매 걸리셨잖아요. 우리가 관리 안 하면 그 돈 어떻게 돼요? 알아. 근데 뭐요? 이제 집문서도 처리해야 해요. 어머니 명의로 된 이 집, 우리 명의로 바꿔놓지 않으면 나중에 요양원 비용으로 다 나가요.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까지, 내가 평생 살던 집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나. 집문서는, 그건 좀, 뭐가 좀이에요? 서류만 준비하면 돼요. 어머니 도장 있잖아요. 위조라는 거 알면. 누가 알아요? 어머니는 치매시고 우리는 효자 며느리잖아요. 씁쓸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정말 이러는 게 맞아? 우리 엄만데. 잠시 침묵. 당신 엄마 사랑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살기 힘들잖아요. 엄마한테 이해 구하고 싶어도 엄마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편하게 요양원 모시면 돼요. 좋은 곳으로요. 긴 침묵. 그리고 알았어. 당신이 알아서 해.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넌 결국 나를 버리는구나.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설거지를 자청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미숙이가 말렸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나 할 수 있어요. 부엌에 섰습니다. 그릇들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더 서툴게 했습니다. 수세미지를 엉성하게 하고 물을 너무 세게 틀어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그리고 손에서 그릇을 놓쳤습니다. 우당탕? 그릇이 싱크대에 떨어지는 소리. 어머니, 미숙이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 없어요? 저는 멍한 표정으로 깨진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해요. 손에서 그냥 됐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녀는 저를 거실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저는 봤습니다. 안도감을, 역시 치매가 심해지고 있네 하는 안도감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약을 잘못 먹는 척 했습니다. 아침 약 대신 저녁 약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저녁 약이에요. 미숙이가 놀라서 제 손에서 약을 빼앗았습니다. 이거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이게 아침 약이에요. 저는 멍하게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요? 미안해요. 에휴, 어머니 정말 요즘 심하신 것 같아요. 그녀는 철수를 돌아봤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약도 구분 못하세요.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침대 밑 가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7일. 며느리가 내 도장을 훔쳐갔다. 아침 8시 30분경. 2025년 10월 7일. 며느리가 은행에서 2억을 인출했다. 내가 직접 목격했다. 오전 10시경. 2025년 10월 7일. 저녁 6시 방에서 들은 대화. 집 문서도 우리 명의로 바꾸자는 며느리의 말에 아들이 동의했다. 빼곡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날짜, 시간, 상황, 말한 내용까지.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지만 성능은 좋았습니다. 이웃 할머니 순옥이가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대화가 녹음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2억 인출했어요. 오늘 집문서도 우리 명의로. 또렷했습니다. 증거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집에 있었습니다. 철수도 쉬는 날이었고 둘째 아들 철민이와 막내딸 영희도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세요.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요즘 잘 주무세요? 응. 잘 자. 영희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약은 잘 드시고 계세요? 응. 그때 미숙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약은요, 요즘 구분도 못 하세요. 어제도 저녁 약을 아침에 드시려고 하셨어요. 뭐? 철민이가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설거지하다가 그릇도 깨뜨리시고. 미숙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게 진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형, 엄마 병원에 한번 모셔가 보는 게 어때? 철민이가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 생각 중이야.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미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위험할 것 같아요. 불도 조심 못하시고 약도 헷갈리시니까. 그러면 요양원 같은데 알아볼까 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양원? 영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요즘 좋은 곳 많잖아요.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주고. 하지만 어머니가 뭘 아세요? 이제 치매 걸리셔서 판단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미숙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어머니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제 건강도 안 좋고.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헬스장에 다녔고 건강 그 자체였습니다. 형수님 말도 일리가 있긴 해. 철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영희가 항의했지만 철민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병원 일 때문에 바쁘잖아. 솔직히 엄마 모실 시간이 없어.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버리는구나. 엄마,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괜찮으시죠? 미숙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내가 짐이 되는 거 알아요. 어머니, 짐이 아니에요. 그냥 더 좋은 케어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미숙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승리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결국 거기까지 가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은 이 공간에선 저도 울 권리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는데, 이게 내가 받을 대가인가?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대가가 아니야. 이건 그들이 스스로 파고 있는 무덤이야. 저는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8일. 둘째 아들 철민, 막내딸 영희 앞에서 며느리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철민은 동의했다. 나도 바쁘다며. 영희는 반대했지만 결국 침묵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모. 이제 그들은 나를 완전히 제거할 계획인 것 같다. 요양원에 보내면 나는 완전히 고립된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거실 대화도 녹음돼 있었습니다. 요양원 같은데 알아볼까 했어요. 어머니가 뭘 아세요? 치매 걸리셔서. 또렷했습니다. 증거는 계속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물 얼룩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하지만 이제 그 얼룩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작은 얼룩도 오래 방치하면 천장을 무너뜨린다. 나도 그럴 거야. 작고 약해 보이는 80세 노인이지만 나는 이 집을 무너뜨릴 거야. 거짓과 배신으로 지어진 이 집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2억을 인출했다. 확인했다. 집문서 위조도 준비 중이다. 들었다. 아들은 동의했다. 녹음했다. 둘째와 막내는 방관했다. 기록했다. 이제 요양원까지 보내려 한다. 좋아. 그렇게 해라. 내 계획을 끝까지 밀고 나가라. 그럴수록 내 증거는 더 확실해지니까. 그리고 그때 너희는 알게 될 거야. 80세 노모를 얕잡아 본 대가가 무엇인지.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하지만 제 마음보다는 따뜻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걸 폭로하자.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미소였습니다. 냉정하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복수를 준비하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